뮤직 아카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평론가 황선업 씨를 모시고 네.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음악계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그 타이업 곡들에 대해서 2주 동안 알아봤고요. 오늘은 2024년에 발매됐던 앨범 가운데서 정말 그 인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완성도까지 뛰어났던 그런 앨범들을 몇 장 꼽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앨범들 꼽아주셨고 또 음악계는 어땠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24년 2024년 어느 때보다 작년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아, 계셔서 그렇죠. 예, 계속 단벌 신사. 2024년에 살고 계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타이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타이업된 컨텐츠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이제 발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OTT 세상이니까. 네, OTT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차트를 보면은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는 이 밴드의 영향력이 한 해 동안 정말 거세게 불어닥쳤던 노래 그린 잘하는 애플, 미세스 그린 애플. 애플. 그래서 노래 참 잘해요. 네.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일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차트라고 하면 저는 빌보드 재팬 빌보드 차트를 재팬. 보고 있는데, 이제 오리콘은 오리콘 시대는 이제 끝났군요. 끝났나요? 그렇죠. 아. 이제 정합적으로 이제 차트를 산정해 주는 거는 이제 빌보드 재팬이 지금은 가장 뭔가 좀 공신력이 예, 있다. 인기곡을 보기에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연간 차트에서 20위 안에 미세스 그린 애플의 곡이 7곡. 거의 뭐 독식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한 해를 어. 독식했네요. 근데 이게 다 신곡들도 아니고 이 발매된 시기들도 다 다른데 제각각인데. 네, 제각각인데 어쨌든 미세스 그린 애플의 노래를 일본 내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소비했던 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아티스트, 그러니까 2024년의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세스 그린 미세스 애플이 그린.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앨범들은 제가 좀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인기도 있었던, 어쨌든 하지만 저희 취향이 조금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그래서 모두 갖추고 있는 그쵸. 앨범들. 적절히 제가 배분을 해서 네. 한번 가져와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순위는 같습니다. 없이 그냥 무순이죠. 네, 무순입니다. 무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요네즈 켄시 요네즈 얘기를 켄시. 안 할 수가 없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섯 번째 정규작 로스트 코너.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완전한 블록버스터. 타이업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이었다. 뭐 스포티파이, 플레이스테이션, 코카콜라 조지아 CM송, 그리고 애니 주제가, 뭐 드라마 주제가, 게임 앨범 안에 주제가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화려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게 타이업이 한 11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20곡이에요, 20곡.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타이업곡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타이업 곡들만 해서 뭐 이런 가수 같은 경우는 신곡 한두 곡 해서 앨범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근데 본인은 그래도 앨범을 들을 때 그 신곡이 뭐가 있을까 되게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직하고 싶었다, 가져가고 싶었다라고 해서 무리라고 해서 이렇게 9곡의 신곡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곡 엄청난 원래 볼륨. 9곡만 해도 앨범이 되지 그렇죠. 않나요? 앨범만 요즘 약간 그런 식인데 네. 볼륨이 굉장하네요. 그래서 저는 20곡이라고 발표가 돼가지고 야, 이거를 요즘 앨범에 누가 20곡씩을 넣어.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CD를 진짜 꽉꽉 채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풍토 오히려 또 안 없어졌는데. 그러는데. 제가 제작자면 이거 1년 텀 두고 6집, 7집 이렇게 발매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열곡 거 씩. 없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가능한 충분히.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요네즈 켄시가 대단한 거는 이런 흥행성도 흥행성이지만 노래마다의 그런 각자의 성격이 확실하고 뭐 사실 선공개된 그런 타이업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영향력이 크니까 앨범이 좀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그 싱글, 개별 싱글의 존재감에 그렇죠. 의해서.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또 앨범 안에서는 그 앨범 안에 수록곡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흐름이어서, 야, 진짜 요네즈 켄시는 노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앨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게 좀 놀라웠던. 진정한 플랭스네. 완전 플랭스. 네. 진짜 지금 시대에 사실 앨범의 존재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물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요네즈 켄시가 그 앨범의 가치를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다. 20곡이라는 그런 대형 볼륨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기적으로 잘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럼에도 약간 너무 타이업만 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흐름. 정말 현 시대 팝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전작도 스트레이십이라는 그 레몬이 실려 있는 작품. 레몬이 실려있죠. 저는 그거를 쉽게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 앨범을. 근데 너무나 다음 앨범으로 가볍게. 워낙 히트곡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앨범을 요네즈 켄시의 최고 걸작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작품이 최고 걸작이라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앨범들도 굉장했는데. 굉장했죠. 네. 굉장했는데 전 스트레이십 전작에서 이거는 정점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이거를 5년 만에 이제 앨범이 나온 건데 5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앨범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진짜 전성기 중에 전성기다. 그리고 요네즈 켄시가 이 앨범 프로모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체 얼굴을 노출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메인스트림의 미디어로 본인도 이제 뛰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이제 저도 이 앨범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혹시 좀 구입을 할까? 저희도 그래도 아직도 음반 좀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한정판 10,000엔, 통상판이 6,000엔.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구스 개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앨범들이. 그렇죠. 뭐 CD로 들으시는 분들이 없고 이제 그걸 샀을 때 같이 오는 그런 뭔가 상품들, 기념품들, 굿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이 조금 더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작년 한 해 뭐 파이널 판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제가로 요네즈 켄시 노래가 나와. 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주제가가 요네즈 켄시. 파이널 판타지 15이었죠. 네, 15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극장에 가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브리. 봤는데 또 이게 지브리 그것도 주제가가 엔딩에. 엔딩에 이제 요네즈 켄시 노래가 나와. 그러니까 전체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요네즈 켄시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한 장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 시대의 가수네요. 자, 다음 앨범 어떤 겁니까?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익숙하실 시나링고. 시나링고. 진짜 우리나라. 보조의. 저는 네. 앨범 나온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활동 활발히 하고 계시는군요. 활발이에요. 활발해요. 정말 최근에 도쿄지엔도 다시 또 결성해서 앨범 내기도 했고 싱글 작품도 계속 냈었고 특히 근데 이 앨범이 갑자기 나오긴 했어요. 뭐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앨범이 나왔네? 저도 그런 앨범이었는데 이게 전작이 이 남성 뮤지션과 듀엣이 많죠. 그쵸. 그리고 좀 선배단의 네. 뮤지션들과 연세 있으신 분들. 한번 전력으로 부딪혀보자. 전력으로 한번 싸워봅시다라는 스탠스였다면은 이 작품은 여성 뮤지션들하고 뭔가 후배들, 동료 이런 급의 여성 뮤지션과 뭔가 같이 연대해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작품이고 저는 이제 시나링고가 점점점 이제 커리어가 쌓여오면서 예전에 정말 독불장국 같았던 그러니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맞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골머리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예. 같이 해나가는 그런 콜라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쿄지엔도 다시 이제 시동이 됐고 이제 이런 작품들도 계속 저번 작품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절반 정도가 다 듀엣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나리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과 시너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좀 재미있게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수록곡들이 정말 대중음악이라고는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뭐 클래식 재즈, 라틴팝 이런 것들이 요소에 들어가 있고 단순히 대중음악으로만 가둬두기에는 좀 아까운 작품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게 이런 게 대중음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특히나 이제 피처링에 뭐 여러 동료 여성 뮤지션들, 후배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우타다 히카루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 근데 둘이 친하고 이전부터 듀엣을 많이 했어요. 둘이 친하죠. 둘이 친해요. 2000년대에 나온 여성 싱어송라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이벌 같이 느껴지는데 둘은 또 되게 개인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타라시 가쿠노 리다즈 또 같이 했었고 이제 노치 퍼퓸에 네, 퍼퓸도 퍼퓸. 짱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오, 이쁘다. 노치가 뮤비. 뮤비 이쁘죠. 네. 그리고 외부 처음으로 퍼퓸의 멤버가 콜라보를. 외부 활동을 한 첫 사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리나 링고가 옛날부터 노치랑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제 퍼퓸은 이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퍼퓸도 20년이 훌쩍 넘었고. 그치. 되게 근데 그대로지 않아요? 예, 퍼퓸? 근데 진짜. 퍼퓸은 진짜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20년이 흘렀다고 안 믿겨져.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다른 활동도 이제 해볼 만한 시기가 됐고 하니까 성사된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아레나 투어도 성공리에 끝났는데 요즘 샌리 보니까 거의 옛날 노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근 최근 것들. 2020년 이후에 나온 앨범 위주로 도쿄지엔에서 이제 자기 솔로작에서 그 중심으로 가서 이제 옛날 곡 듣고 싶었던 분들 이제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찾아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들은 네, 하시더라고요. 새 앨범 방생회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이 앨범은 아까 요네즈 켄시와 달리 가격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LP도 나왔어요. 2장짜리 LP로 나오는데 그 LP 가격이 4,800엔. 아, 좋다. 요네즈 켄시 통상판보다 더 싸요. 착하네, 착해. 네,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조금 요즘 뜨는 팀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클랭 룰러라는 5인조 밴드인데 이 밴드의 노래가 되게 레트로
스러워요. 신스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웨이브 같은 그런 오, 사운드 80년대, 있잖아요. 네, 80년대. 80년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저도 있고 몇 곡은 들어봤어요. 네, 예. 네, 굉장히 레트로를 반영한 신스팝. 그냥 대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노스테이지아가 느껴지는 그런 수록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크게 세대를 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도 이런 시티팝이나 레트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흐름을 반영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DJ 번이 좀 좋아할 만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뭐 리콘덴센스 같은 그룹도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약간 완전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과거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져와서 자신들의 음악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신입 밴드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클렉룰러의 소속사가 아소비 시스템이라고 캐리파뮤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이 아소비 시스템이라는 회사 자체가 캐리파뮤를 위해서 약간 태어난 회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루주쿠 컬처를 약간 우리가 전 세계에 발신하겠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음악 흐름도 좀 맥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편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신스팝적인 맞아요. 느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아타라시 가쿠도 소속이 되어 있고 다수의 모델과 배우,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약간 최근 이 일본의 최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리스트가 되게 귀엽게 생기셨고 아 그래 여성 멤버도 있고 이거 혼성 멤버 그리고 이제 용키라고 이제 주축 곡을 만드는 멤버가 그 오토나 블루 있죠 아타라시가 보내기도 그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었고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송라이팅이 되니까 음악도 좋은 거고 그렇죠. 어쨌든 너무 뭔가 레트로를 그대로 끌어오기보다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의 세련됨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보컬 조합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역시 같습니다. 송라이팅이 좀 돼야 돼요. 송라이팅이 좋아야 돼요. 예. 네. 자, 다음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약간 그런 일본 음악을 들을 때 막 세련된 아이돌 음악, K-pop 이런 것도 좋지만 되게 정석적인 일본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네. AKB나 AKB. 맞아. 저는 그게 이런 거 듣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단순한 멜로디 라인에 중간중간에 디스토션 좀 넣어주고 이런 노래가 듣고 싶을 때가 헤비 있는데 로테이션 이런 노래들이 그쵸. 예. 그런 거에 대한 저는 항상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일본 음반 아이돌 씬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꼭 듣게 되는데 작년은 2024년에는 네. 초 도키미키 센덴부라는 그룹이 그룹 이름 재밌네요. 네, 초 도키메키 샌덴. 샌덴. 두근두근 선전부? 그렇죠. 두근두근 맞아요, 선전부. 맞아요. 그것도 초 초, 두근두근 네, 선전. 원래 도키미키였는데 멤버 영입하면서 초가 초가 돼. 이름이 좀- 초사연이 돼버린 거지. 좀 세진 거구나. 도키미키 룰루부크 이런 작품인데 정말 그 정석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아이돌 노래가 네. 잘 모여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앨범 제목도 재밌네요. 도키메키 룰북. 네, 룰북.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이 약간 이런 아이돌 음악을 정의하겠다 약간 그런 약간 야심찬 그런 타이틀로 보이기도 하고 이 모모이로 클로버 제트나 시리츠 에비스 추가를 성공시킨 스타더스트 소속이에요. 아. 이것도 아이돌 명가예요. 아이돌 명가네요. 근데 모모이로 클로버. 그렇죠. 근데 사실 모모이로나 시리츠나 이 그룹들은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디스코그래피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옛날처럼 정석적이게 간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유명 뮤지션들의 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힙합이나 뭐 장르적인 걸 끌어가지고 조금 더 딥하게 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모이로 클로버도 그렇고 시리츠 에베스 추가쿠도 그렇고 그렇게 되게 직전의 앨범들이 저는 그 취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큐멘키 샌덴부의 이 앨범도 딱 그렇게 가기 직전에 그런 앨범이 아닌가 네 번째 정규작이기 때문에 되게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고 약간 테마파크에서 틀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고 뭐 트렌디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안정적이고 정석적인 아이돌.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노스테이지어랄까 뭔가 되게 아련한 감정을 주는 우리가 80년대 그 아이돌들 좋아하는 게 그렇죠. 그 그거지. 정석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AKB류의 아이돌 노래 듣고 싶은데 요즘 뭔가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이 앨범 들으시면 도키메키 샌덴부 초 도키메키 샌덴부 예, 추천입니다. 그래서 We Can Do It Now라는 수록곡이 어, 있는데 We Can Do It Now. 네,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가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 빨간줄 개업 집회. 제가 집회를 안 그래도 가고 있었어요. 여의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작년 12월 그날에 네, 그날에 가고 있는데 마침 이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 제목을 보니까 We Can Do It Now. Can Do It. 야,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한 곡이 돼버렸다. 그렇구나. 네,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예, 하나 더 하나 더 해볼까요? 해요. 네. 그러면은 리콘 덴세츠 아시죠? 리콘 덴세츠. 예. 이혼 전설. 이혼 전설. 굉장히 이거 무시무시한 그룹 이름이 도전적인데 네. 이혼 예사롭지 전설. 않네요. 앨범 제목도 이혼 전설. 근데 이 앨범은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레트로한 느낌, 시티팝, 쇼와 가요풍도 좀 네, 있어요. 좀 있고요. 아. 네, 이게 앨범 전체적으로 굉장히 7, 80년대 일본의 대중가요를 되게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런 아.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컬 자체는 굉장히 약간 뭔가 팔세토가 있고 굉장히 좀 멜로한 약간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뭐 80년대 팝발라드라던가 그리고 이제 막 70년대 그 일본에서 활동했던 튤립 있죠, 튤립. 야, 튤립. 예. 튤립. 그 앨범 그 노래를 약간 스타일을 오마주한 듯한 트랙도 들어오게 오. 근데 느낌이 오네요. 어떤 네, 건지. 전체적으로 잘 마감질되어 있고 이 가창력도 워낙에 좋고 각 곡들마다의 약간 캐릭터나 완성도도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전 세대를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클램 룰러와는 또 다른 결로 조금 더 전통적인 좀 더 그런 애수, 노스테이지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회적인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리콘 데세츠라는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 거냐 그게 물어봤더니 궁금해요. 예. 이게 마빈 게이의 앨범 제목에서 따왔대요. 아.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끔 해외 아티스트의 앨범명을 지네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빈 게이의 78년 앨범이 아. Hear My Dear. 전혀 상관없는 그 예. 앨범의 일본 제목이 일본 이혼 제목이 전설이에요? 이혼 전설이었고. 왜냐면 이때 첫 번째 아내랑 싸울 때 만든 앨범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그렇게 깊은 뜻이. 아니, 당시에는 화제가 됐겠죠. 그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주네 안 주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만들어 봐야 내가 그 돈 다 쟤한테 갈 텐데 소송 중인 아내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이혼 전설이라는 전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프린스도 그 프린스 앨범 있잖아요. 그게 일본은 아이노 페가수스라는 그쵸. 앨범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왜 그런지. 대체 왜 페가수스야? 그래서 제가 작년 2023년에 지토마요 나카데 이노니 투어를 갔었는데 투어 이름이 아이노 페가수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이노 페가수스냐니까 프린스 앨범 따온 거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노 아마 페가수스라는 그게 앨범 그 제목이 앨범 없어. 안인가 뒤인가 사진에 페가소스 같은 그게 뭔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붙인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찾아보니까 일본 HMV 이런 데 찾아보니까 아 프린스 뭐 해서 아이노 페가수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앨범 제목을 진짜 아주 엉뚱하게 지을 때가 많아요. 예. 아니 일본 특유의 그 제목을 붙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화제가 되는 게 핑크 플로이드의 일본 음반들 아, 그죠, 그죠. 원자신모, 원자신모. 광기, 마음다 힘들어. 네, 이렇게 하고 그게 오히려 오비로 그 제목이 나와 있는 판들이 비싸게 아, 팔려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하나의 상징으로 돼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만의 문화죠. 일본만의 문화인데 참 그런 것들이 의외로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 그래서 뭐 시티팝, 특히 뭐 쇼와 가요, 디스코, 포크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뿌리 중에 하나는 또 마빈 게이다. 네. 나는 이게 저 저 스타일인데. 시티팝 쇼와가요 이쪽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혼 전설인 줄 알았어요. 아. 새 음악이면 결혼 전설이었을 텐데 옛날 걸 하니까 이혼 누가 전설. 이혼한다.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마빈 게이의 뿌리가 이게 있었군요. 따왔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네. 이제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고 아마 네. 따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름적으로도 되게 흥미가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도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약간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밴드 리콘 덴세츠 이혼 전설이라는 밴드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4년에도 참 좋은 앨범이 많았어요. 이제 2025년에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다만은 작년과 재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문호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가수들이 이제 일본으로 찾아오고 반대로 또 이제 앨범들도 많이 이제 여기서 유통이 될 텐데 음원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되겠습니다만 새해에 가장 좀 맞췄으면 하는 뮤지션 누가 있습니까? 일본 뮤지션. 저는 서치모스가 서치모스가 이번에 이제 재결성 내년에 몇 번 왔었죠? 펜타포트로 한번 왔었고 그게 단독을 코로나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왔던 거는 그 펜타포트에서 왔던 그 무대가 거의 나 유일한 갔어. 것처럼. 서치모스 갔어.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페스티벌로는 봤는데 이제 해체가 아니고 활동 중단을 하고 이제 몇 년이 그랬었죠. 지난 네. 상황인데 이게 이제 2025년에 부활 라이브를 한다고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됐어. 그러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오겠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꼭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변함없이 서든올스타스 좀 와주세요. 네. 사자는 진짜 내년에 거의 앨범이 좀 나오죠 이제. 네. 앨범이 3월에 나오고. 사자는 정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야 근데 되는 거 요즘 아니에요? 젊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한국 진출 이제 많이 오고 있는 면 오히려 이제 그런 밴드들도 우리도 한번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사자- 있을 것 사자는 이제 같은데요. 공연
규모가 문제인데 장소가 이제 규모가 근데 문제인데 사전 정도면 네. 중년 팬들도 꽉 워낙 차,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다 갈 거 아닙니까 사전하면. 그렇죠. 예, 꼭 와주시길 바라고 2025년에도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섭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감사합니다. 모시자, 우리. 자주 모셔야 예, 되겠어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황섭 씨는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베스트송 100를 또 꼽지 않았습니까? 뮤직 맞다, 매거진에서. 맞다. 우리 조만간 예, 또 그거를 하기로 저희가 했죠. 또 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임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 잘 부탁드립니다.